기적의 경맥요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경맥의 장부 송락이란 주제로 경맥이 지배하는 장과 부 그리고 관련 기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정보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맥요법의 최종 목적은 환자의 질병 치유에 있습니다. 환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12경맥 중에서 특정 경맥을 선택해서 보살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장부의 질환이나 기관의 질환 또는 신체의 특정 부위의 질환을 치료함에 있어서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경맥이 그 부위, 그 기관, 그 장부로 에너지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어떤 경맥을 그 환자에게 적용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맥요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12경맥이 각기 어떤 장부와 기관과 사지와 질환의 특정 부위로 운행하고 있는지 잘 알아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경맥의 인체 연계에 대해서 황제내경 영추 해론에 보면 이 12경맥은 안으로는 장부에 속하고 밖으로는 지절에 연결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12경맥은 온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데 각기 경맥들이 특정한 장과 부, 장부에 에너지를 주고 특정한 신체의 체관 부위 또는 사지에 연결되어서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장부는 흔히 오장육부라고 하는 그 장부를 말하는데 엄격한 의미에서는 육장육부가 됩니다. 이 육장육부는 목에 속하는 간과 담, 화에 속하는 심소장, 심포삼초, 토에 속하는 비위, 금에 속하는 폐대장, 수에 속하는 신방광을 말하는데, 이 장은 간, 심, 심포, 비, 폐, 신에 육장이 있고 담, 소장, 삼초, 위, 대장, 방광에 육부가 있는데, 이 장과 부는 음양의 관계고 표리의 관계로서 마치 부부처럼 한 쌍으로 특정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과 담, 심소장, 심포삼초, 비위, 폐대장, 신방광이 하나의 짝이 되어서 인체의 생리현상을 운행하고 있는데, 동양의학에서는 이 짝이 되는 표리음양의 관계가 경맥에서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양-표리의 관계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 12경맥 중에서 수태음폐경이 가지고 있는 장부의 송락과 사지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태음폐경은 중초에 위부에서 시작해서 하향해서 대장으로 에너지를 주고 다시 상승해서 위를 지나서 심장을 지나서 좌우폐를 한 바퀴 돈 다음에 인후를 지나서 횡출해서 여기까지는 다 무혈경로, 경혈이 없는 무혈경로이고, 여기서부터 유혈경로, 경혈이 있는 에너지 라인이 시작되는데, 중부에서 운문을 거쳐서 첨부, 협백, 척택, 공체, 열결, 경거, 태연, 어제, 소상의 11혈을 이렇게 끼고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금에 속하는 폐와 대장의 짝으로 에너지를 주고 있고, 그 외에 대장과 폐를 기본으로 심장과 기관으로서의 인후, 사지로서의 팔의 내측에 에너지를 주고 있는 특별한 에너지 공급 체계입니다. 경맥 이론에는 특정한 몇 가지 약속된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장부의 속락이라고 하는, 속과 락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속이라고 하는 것은 경맥이 해당 장이나 부로 들어갈 때 이것을 속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수양명 대장경이 해당 장인 대장으로 들어갈 때 수양명 대장경이 대장에 속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만약 수태음폐경이 폐로 들어가면 폐에 속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장에 속하는 경맥이나 부에 속하는 경맥이 자기 장이나 자기 부로 들어갈 때 이것을 속이라고 표현합니다. 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경맥이 표리관계, 음양관계, 부부관계, 표리관계의 장이나 부로 들어갈 때 락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수양명 대장경의 표리관계는 대장과 폐가 표리관계죠.
이럴 때 이 대장경맥이 대장으로 들어가면 속이라고 하죠. 이쪽으로 들어가면 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맥이 표리관계의 장이나 부로 반드시 들어가는데 그럴 때 자기 장이나 자기 이름이 있는 부로 들어갈 때는 속이라고 표현하고 표리관계에 부부관계에 있는 짝이 되는 장이나 부로 들어갈 때는 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약속된 용어이고 자주 반복되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맥요법을 통해서 특정 장이나 부 또는 기관, 신체의 체관이나 사지의 질환을 치료하려고 할 때 내가 치료하고자 하는 그 부위에 어떤 경맥이 에너지를 주는지를 잘 알면 최적의 경맥을 선택해서 최상의 효과를 끌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경맥이 어떤 장과 부, 기관으로 들어가는지를 잘 요약해서 모아놓은 표가 경맥요법 103쪽에서 113쪽에 걸쳐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가져와 보면 예를 들면 내가 폐와 관계된 질환을 치료하고 싶다 할 때 1차적으로 이 폐로 속하는 수태음 폐경을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강한 에너지를 주게 되죠. 그러나 이 하나 가지고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할 때는 이와 관계되는 가장 에너지를 폐로 수태음 폐경 다음으로 많이 주는 수양명 대장경을 줄 수가 있는데 그 이론적 근거는 이 수양명 대장경이 폐에 락한다고 그랬죠. 이 속락 관계에 있는 음양 표리 관계에 있는 이 두 경맥을 같이 부과해주면 그 치료 효과가 2배로 증폭이 됩니다. 그 외에도 수태음 폐경의 경별이나 수양명 대장경의 경별이 수태음 폐경이나 수양명 대장경 에너지 라인 외에 별도로 이 폐로 들어가는 라인이 있지만 이것을 잡아주면 이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 폐로 에너지 라인을 가지고 있는 경맥들이 간경이나 위경, 신경, 심경, 심포경, 비경이 있습니다. 이런 경맥들도 이로 연계되어서 에너지를 주고 있지만 이런 경맥들을 동시에 다 보살을 수태음 폐경이나 수양대장경과 함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하나 또는 둘, 많으면 이 중에 하나 정도를 더 배합해서 이 폐에 관계된 질환을 치료를 시도할 수는 있겠습니다. 또 대장에 관계된 질환을 치료할 때는 대장에 속하는 수양명 대장경을 퍼스트 초이스로 선택을 하고 거기에 락하는 음양 표리 관계에 있는 수태음 폐경 하나를 부과하면 되는데 이 대장으로 속락하는 수양명 대장경과 수태음 폐경 외에 다른 경맥이 대장으로 들어가는 라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 두 개만 가지고 치료를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또 기관에 속하는 경맥들을 살펴보면 예를 들면 코에 대한 질환을 내가 치료하고 싶다. 눈에 대한 질환, 귀에 대한 질환, 또 입에 대한 질환, 이런 특정한 부위의 질환을 치료하고 싶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 그 해당 부위를 표를 찾아보면 나오는데 코에 관계된 질환은 1차적으로 수양명 대장경이 코에 가장 강한 에너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수양명 대장경을 퍼스트 초이스로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족양명 위경, 족태양 방광경, 수태양 소장경이 코로 에너지 라인을 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족태양 방광경을 수양명 대장경에 배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행팔맥에서 동맥이나 음교맥, 수소음신경의 경별이 이쪽으로 에너지를 주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양명 대장경 하나에 족태양 방광경이라든지 가끔은 족양명 위경이나 수태양 소장경을 배합해서 코질환을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맥요법을 시행하는 최종 목표는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환자가 가지고 있는 특정 장부나 기관 또는 인체의 특정 구역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맥이 그 질환의 가장 치료를 잘 할 수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2경맥 중에 특정 경맥이 어떤 장과 부, 기관 또는 인체의 구역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잘 알면 우리가 특정 질환에 대해서 최상의 경맥을 선택할 수가 있고 그 최상의 경맥이 선택되어질 때 최적의 치료 효과는 저절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2경맥이 고유하게 인체의 장과 부 또는 기관,
특정 구역을 지배하는 이 시스템을 잘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경맥의 장구 속력이라는 주제로 왜 우리가 경맥요법을 함에 있어서 경맥이 지배하는 장이나 부, 기관 또는 인체의 특정 구역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정보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런 정보를 습득함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 경맥요법을 통해서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